허리와 무릎 통증 얼마나 오래 앓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병원을 다녀도 약을 써도 통증이 계속되고 결국 좌절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 위치를 정확히 자극하면 오랫동안 고생했던 통증이 말끔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비밀을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병철 박사,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십 년간 수많은 고령 환자들을 치료해온 내과 전문의이자 노인 건강 및 영양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허리와 무릎 통증에 대한 진단과 치료 방법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겪는 문제인 만큼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1. 허리와 무릎 통증의 주요 원인. 허리와 무릎 통증은 고령층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로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통증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단지 노화라는 이유로 통증을 방치하거나 초기 치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1.1. 나이와 관절의 자연스러운 변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여러 변화를 겪습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은 체중을 지탱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두 부위는 매일 걷고, 앉고, 일어나는 등의 반복적인 동작을 통해 많은 부담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위의 관절은 점차적으로 마모되며 그로 인해 통증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75세의 김 할머니는 몇 년 동안 허리가 아프다는 것을 참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통증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심해졌습니다. 김 할머니는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통증이 심해지면서 병원에 갔고 결국 퇴행성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허리와 무릎의 관절이 자연스럽게 마모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1.2. 관절염과 퇴행성 변화. 관절염은 관절을 둘러싼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이로 인해 뼈와 뼈가 서로 맞닿게 되어 통증이 발생합니다. 또한 관절염은 일반적으로 허리와 무릎에 영향을 미치며 고령층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무릎에서 발생한 관절염은 특히 걷기나 계단 오르내리기를 어려워지게 합니다. 70세의 박 할아버지는 10년 이상 무릎 통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했고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효과가 있었을 뿐 통증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박 할아버지는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러나 박 할아버지는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여러 번의 병원 방문 후 약간의 완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절염이 왜 자주 발생하고 치료가 어려운지 우리는 그 원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3. 생활습관과 체중. 비만은 허리와 무릎에 큰 부담을 주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나치게 무거운 몸은 관절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게 되며 이로 인해 통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무릎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이 증가하면서 척추와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됩니다. 또한 오래 앉아있는 자세나 잘못된 자세로 서 있는 것도 관절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오래 앉아있는 직장인들은 허리와 무릎에 반복적인 압력을 가하게 되어 통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60세의 이영수 씨는 사무직에 종사하며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했습니다. 이영수 씨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뻣뻣한 증상을 경험했으며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이 허리와 무릎에 부담을 주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영수 씨는 자세를 교정하고 30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통증이 현저히 감소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1.4 고령층의 운동 부족. 많은 고령자들이 운동을 적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습니다. 운동 부족은 근육 약화와 관절의 기능 저하를 일으켜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지 않으면 관절의 움직임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통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75세의 김재수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허리와 무릎에 지속적인 통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운동을 권장했지만 처음에는 무릎 통증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무릎과 허리 운동을 하게 되었고 운동 후에는 통증이 덜해졌습니다. 결국 김 할아버지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 통증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1.5 잘못된 치료법과 약물 남용. 많은 사람들은 통증을 완화하려고 약물을 남용하거나 병원을 반복해서 찾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통증만 일시적으로 완화할 뿐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약물에 의존하거나 주사치료를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약물이나 주사는 통증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80세의 오은숙 할머니는 무릎 통증 때문에 주기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물은 일시적인 완화에 불과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약물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통증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치료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허리와 무릎 통증을 관리하고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통증을 해결하는 핵심적인 방법들, 특히 특별한 위치를 자극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통증의 진짜 원인, 특별한 위치. 허리와 무릎 통증은 흔히 그 부위만 집중적으로 치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일시적인 완화만을 가져오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통증은 한 부위에서 시작되지만 우리 몸은 복잡한 연결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 곳의 문제로 인해 다른 곳에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통증을 유발하는 핵심 부위를 찾아내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자극하는 것입니다. 2.1 발바닥, 몸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첫걸음. 발바닥은 단순히 걷기 위한 부위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기초입니다. 발바닥은 신경, 혈관, 근육, 인대 등이 밀집해 있어 이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상체와 하체의 모든 움직임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발바닥의 아치 부분은 척추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발바닥을 풀어주면 전신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의 김영철 할아버지는 오래된 무릎 통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주사치료와 약물만 권장했으나 효과는 잠시뿐이었습니다. 그 후 김 할아버지는 발바닥 아치 부분을 자극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골프공을 이용해 발바닥을 천천히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무릎 통증이 확연히 줄어들었고 그 후에는 텃밭에 나가서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바닥을 풀어주는 간단한 방법이 무릎 통증까지
개선시키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발바닥 아치를 풀어주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을 골프공 위에 올리고 아치 부분을 중심으로 앞뒤로 천천히 굴려줍니다. 이 과정을 하루 1분만 실천해도 발바닥의 긴장감이 풀리며 전신의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2 종아리, 무릎 통증의 숨겨진 원인. 많은 사람들이 무릎 통증을 경험할 때 무릎만을 치료하려 합니다. 그러나 종아리 부분이 뭉쳐 있으면 그 압력이 무릎에 전달되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종아리는 발과 무릎을 연결하는 중요한 부위로 이 부위가 경직되면 무릎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지며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80세의 윤영철 할아버지는 15년 동안 무릎 통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하고 약물 치료와 주사를 반복적으로 받았으나 통증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윤 할아버지는 종아리 부분을 자주 마사지하기 시작한 후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가 종아리 중앙을 자주 풀어주었고 점차적으로 무릎 통증이 완화되었으며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종아리 마사지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종아리 중앙을 손으로 부드럽게 눌러주고 통증이 있는 부위는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합니다. 하루 2번만 실천해도 무릎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2.3 고관절 옆 근막, 허리 통증의 숨겨진 원인. 고관절 옆 근막은 허리와 깊은 연관이 있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굳어지거나 뭉쳐지면 골반이 틀어지며 그로 인해 허리에도 무리가 가게 됩니다. 고관절 옆 근막을 풀어주면 허리의 통증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부위는 앉았다 일어날 때나 한 자세로 오래 있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81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받았고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러나 박 할아버지는 고관절 옆 근막을 풀어주는 간단한 마사지를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며칠 만에 허리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술을 피하고 간단한 마사지만으로도 증상이 크게 호전된 사례입니다. 고관절 옆 근막을 풀어주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닥에 누워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손을 고관절 옆에 두고 지그시 눌러줍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있다면 그곳을 원을 그리듯 문질러주면 됩니다. 하루 2에서 3분 정도의 마사지로 허리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처럼 통증의 진짜 원인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각 부위를 자극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에서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이 통증의 진짜 원인, 특별한 위치, 계속. 통증의 원인은 한 부위에서 시작되지만 그 부위만 집중적으로 치료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의 문제로 인해 다른 곳에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허리와 무릎 통증을 일으키는 또 다른 중요한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2.4 엉덩이와 고관절, 골반의 균형과 허리의 연결. 고관절 주변의 근막이 뭉쳐지면 골반이 틀어지고 그로 인해 허리에 압력이 가해지며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부위는 흔히 간과되기 쉬운 부위이지만 허리 통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고령의 환자들이 앉았다 일어날 때나 한 자세로 오래 있을 때 허리 통증을 많이 느끼는 이유는 바로 고관절 옆 근막의 경직 때문입니다. 75세의 김춘자 할머니는 2년 전부터 허리 통증을 심하게 겪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척추 관절염이 원인이라며 수술을 권유했지만 김 할머니는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던 중 고관절 근막이 경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부위를 마사지하는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그 후 허리 통증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몇 주 후, 김 할머니는 다시 집안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고관절 옆 근막을 풀어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침대나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손으로 고관절 옆 부위를 눌러줍니다. 이 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지면 그 부위를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하루 3분만 투자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5 척추와 엉덩이, 허리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 척추와 엉덩이의 연결고리가 불균형을 이루면 허리와 엉덩이 모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엉덩이 근육, 즉 둔근이 약해지면 그로 인해 골반이 기울어지고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척추와 엉덩이 주변의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어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60대의 박영민 씨는 몇 년 동안 허리 통증을 겪고 있었으나 병원에서는 특별한 치료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허리와 무릎에 주사만 맞고 약물만 복용하며 통증을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원인은 엉덩이 근육의 약화였습니다. 박 씨는 운동과 함께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을 실천한 결과 통증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이제는 허리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간단합니다. 바닥에 누워 무릎을 구부리고 두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두고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이때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고 5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 운동을 하루에 10회씩 3세트 정도 해보세요. 꾸준히 실천하면 엉덩이 근육이 강화되어 허리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6 무릎과 발목, 다리 전체의 균형이 허리와 무릎에 영향을 미친다. 무릎과 발목도 허리 통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리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걷는 자세가 틀어져 허리와 무릎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발목이 비틀리거나 발바닥이 평평해지면 그 영향이 무릎과 허리로 전해져 통증을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68세의 최선영 씨는 평소 발목이 불편해 발을 떼고 걷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목만 치료하려고 하던 차에 의사는 그녀의 무릎과 허리에도 불균형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발목에 맞는 교정 신발을 착용하고 무릎과 허리를 맞춰주는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후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걷기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발목과 무릎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발목이 아프다면 발목을 지탱하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고 무릎 통증이 있다면 무릎을 지탱하는 강화를 위한 운동을 병행하세요. 또한 적절한 신발을 착용하여 발바닥을 균형 있게 지지해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허리와 무릎 통증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뿐만 아니라 연결된 다른 부위들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주요 통증 부위와 그 연결고리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치료법과 관리 방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4. 발바닥 아치 마사지로 시작하는 통증 완화. 허리와 무릎 통증을 해결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통증이 발생한 부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부위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은 우리 몸의 기초를 이루는 부분으로
이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허리와 무릎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바닥 아치를 풀어주면 전체적인 통증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1. 발바닥 아치가 중요한 이유. 발바닥의 아치는 단순히 걷기 위한 부위가 아닙니다. 발바닥 아치에는 신경 말단과 혈관, 근육이 밀집해 있으며 이 부위의 상태는 우리의 척추와 골반, 무릎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이 경직되거나 불균형을 이루면 상체와 하체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발바닥의 유연성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73세의 김상우 씨는 오랫동안 무릎 통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무릎 관절염이 원인이라며 주사치료와 약물을 처방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무릎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뿐 근본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발바닥 아치를 풀어주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매일 저녁 골프공을 이용해 발바닥을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김 씨는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발바닥 마사지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4.2. 발바닥 마사지 방법. 발바닥 마사지는 매우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바닥의 아치 부분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발바닥 아치를 풀어주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골프공 준비. 골프공을 바닥에 놓고 발을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천천히 굴리기. 발바닥 아치 부분을 중심으로 앞뒤로 천천히 골프공을 굴립니다. 이때 아치의 중간 부분을 집중적으로 자극합니다. 통증 포인트 집중. 발바닥을 굴리다 보면 통증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지점에 5초간 지그시 눌러주며 호흡을 맞추어 주세요. 이 과정을 1분 정도 반복합니다. 발바닥 전체 마사지. 발바닥의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마사지하면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발끝에서부터 발꿈치까지, 그리고 발등까지 자극을 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과정을 하루에 1분에서 3분 정도만 실천해도 발바닥의 긴장감이 풀리며 상체와 하체의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발바닥을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과 인대가 이완되며 통증이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4.3. 발바닥 마사지의 효과. 발바닥 아치를 풀어주면 허리와 무릎 통증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전신의 혈류가 개선됩니다. 발바닥은 전체 신경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위를 자극하면 통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발바닥의 아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골반과 척추에 불균형이 생겨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바닥 관리는 허리와 무릎 통증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70세의 이순자 할머니는 발바닥이 매우 경직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무릎 통증이 계속해서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발바닥을 풀어주는 방법을 배우고 꾸준히 실천한 결과 무릎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오랜 시간 앉아있거나 걷는 것이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발바닥 마사지 후 매일 아침 기상할 때 무릎이 덜 뻣뻣해져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4.4. 발바닥 마사지와 함께 병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 발바닥 마사지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다른 치료법과 병행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바닥 마사지와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발바닥이 지탱하는 발목과 무릎의 유연성도 중요하므로 발목 운동과 무릎 운동을 함께 실천하면 통증 완화 효과가 더 커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발바닥 외에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종아리 마사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무릎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5. 종아리 마사지로 무릎 통증 완화. 무릎 통증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에만 집중해서 치료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릎 통증의 실제 원인은 종종 다른 부위, 특히 종아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아리는 발목과 무릎을 연결하는 중요한 부위로 이 부위의 근육이 경직되면 무릎에 불필요한 압력이 가해져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1. 종아리 근육의 역할과 중요성. 종아리는 무릎과 발목을 이어주는 중요한 근육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걷기, 계단 오르기, 일상적인 움직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경직되거나 뭉치게 되면 무릎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지며 이는 무릎의 관절에 스트레스를 주어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80세의 윤상민 할아버지는 오랜 시간 동안 무릎 통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을 내리고 약물 치료와 주사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무릎에 주사나 약물 치료를 받았을 때 잠시 통증이 완화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할아버지는 종아리 근육이 뭉쳐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부위를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할아버지는 일상적인 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2. 종아리 마사지 방법. 종아리 마사지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종아리의 경직된 부위를 풀어주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아리 마사지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종아리 뒷부분 마사지. 의자에 앉아서 무릎과 발목 사이의 중간 부위를 손으로 부드럽게 누릅니다. 이때 양손의 엄지와 검지로 종아리 중앙을 따라 5초씩 눌러줍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 집중. 마사지 중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이 문지르거나 10초 정도 눌러줍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는 더 집중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종아리 마사지, 종아리의 다른 부분도 마사지해줍니다. 발목 방향으로 양손을 사용하여 종아리 전체를 쓸어내리듯 마사지하면 근육이 풀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각각 5분 정도씩 종아리 마사지를 해주면 무릎 통증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5.3. 종아리 마사지의 효과. 종아리 마사지는 무릎 통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다리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종아리 근육이 경직되면 그 부위의 혈류가 저하되며 이는 통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마사지로 이 부위를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통증이 줄어듭니다. 또한 종아리의 긴장이 풀리면 걸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덜해져 무릎 통증이 완화됩니다. 65세의 김미영 씨는 무릎이 아파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일시적이었고 다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김 씨는 종아리 근육이 굳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매일 저녁 종아리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2달 후에는 계단을 오를 때도 통증 없이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종아리 마사지는 무릎 통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4 종아리 마사지와 함께 병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 종아리 마사지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다른 방법과 함께 병행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아리 마사지를 할 때 가벼운 스트레칭을 추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들을 강화하는 운동을 함께 병행하면 통증 완화 효과가 더 커집니다. 무릎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종아리 마사지와 함께 무릎 주위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도 중요합니다. 가벼운 스쿼트나 무릎을 펴는 운동을 통해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들을 강화하면 종아리 마사지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무릎 통증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또 다른 부위인 고관절 옆 근막 마사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고관절 근막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허리 통증까지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6. 고관절 옆 근막 마사지로 허리 통증 해소. 허리 통증을 겪는 많은 사람들은 고관절 옆 근막을 지나치게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위는 허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고관절 근막이 굳어지면 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관절 옆 근막은 골반과 다리의 주요 연결 부위로 이 부위의 경직이나 뭉침은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6.1. 고관절 근막의 역할과 중요성. 고관절 옆 근막은 우리 몸의 여러 부위를 감싸고 있는 야름막으로 마치 오렌지의 껍질처럼 골반과 하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근막은 우리 몸의 움직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한쪽으로 당겨지거나 경직되면 골반이 틀어지고 그로 인해 허리에도 과도한 부담이 가해집니다. 고관절 근막이 뭉쳐지면 앉았다 일어날 때나 오래 앉아 있을 때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78세의 김영수 할아버지는 오랜 시간 동안 허리 통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내리고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후 고관절 옆 근막을 풀어주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몇 주 후 허리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수술을 받지 않고도 허리 통증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6.2. 고관절 옆 근막 마사지 방법. 고관절 옆 근막을 풀어주는 방법은 간단하고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관절 옆 근막을 푸는 방법입니다. 자세 잡기. 바닥에 누워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두 발은 바닥에 붙입니다. 손을 엉덩이 옆 고관절뼈 바깥쪽에 올려놓습니다. 부드럽게 눌러주기. 손끝으로 고관절 옆 부위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때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를 원을 그리듯 천천히 문지릅니다. 마사지 시간. 이 부위를 마사지하는 시간은 2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23회,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근막이 풀리고 허리 통증이 점차적으로 완화됩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관절 옆 근막을 풀어주면 골반의 불균형이 개선되고 그로 인해 허리의 통증도 함께 감소하게 됩니다. 6.3. 고관절 옆 근막 마사지의 효과. 고관절 옆 근막을 풀어주면 골반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게 되고 허리와 하체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척추에도 영향을 미쳐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근막을 풀어주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70세의 이정수 할아버지는 오래된 허리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했지만 할아버지는 고관절 옆 근막 마사지로 수술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할아버지는 허리 통증이 줄어들었으며 수술 없이도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4. 고관절 옆 근막 마사지와 병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
고관절 옆 근막 마사지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이를 다른 운동과 병행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관절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병행하면 근막이 더욱 유연하게 풀리고 허리 통증을 줄이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고관절 주변의 근육들이 약해지면 골반이 틀어질 수 있으므로 고관절 근육을 강화하는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통해 고관절을 유연하게 유지하면 근막 마사지의 효과가 더 커지게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허리와 무릎 통증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부위에 대한 마사지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방법들을 결합하여 통증을 더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7. 결론 3분 루틴으로 통증 관리하기. 허리와 무릎 통증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점점 더 심해지면 생활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다룬 방법들을 통해 꾸준히 실천한다면 약물이나 수술 없이도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꾸준한 실천과 작은 변화입니다. 7.1. 꾸준한 실천이 중요한 이유. 통증 완화는 한 번의 치료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점차 통증이 줄어들고 그동안 겪어온 불편함이 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70세의 정혜수 씨는 오랫동안 무릎과 허리 통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물과 물리치료를 추천했지만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습니다. 결국 그는 집에서 매일 3분씩 발바닥, 종아리, 고관절 옆 근막을 마사지하며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3개월 후 그는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이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정 씨는 꾸준히 실천했기 때문에 통증을 관리할 수 있었고 생활의 질도 향상되었습니다. 7.2. 하루 3분. 작은 루틴으로 변화 만들기.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발바닥, 종아리, 고관절 옆 근막을 각각 1분씩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작은 루틴을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잠깐의 시간을 내어 자신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68세의 박수미 씨는 평소 바쁜 일정을 이유로 운동을 하지 않고 약물에 의존해왔습니다. 약물이 일시적인 완화만 주었을 뿐 통증은 계속해서 재발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3분 루틴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몇 주 후에는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점차적으로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약물 없이 통증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7.3. 통증을 관리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 꾸준함이 중요. 하루 3분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통증을 줄이는 데 핵심입니다.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 부위별 관리, 발바닥 아치, 종아리, 고관절 옆 근막 각각의 부위를 관리함으로써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들 부위는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관리한다고 다른 부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운동과 병행, 마사지와 함께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나 고관절 근육을 유연하게 해주는 스트레칭이 도움이 됩니다. 7.4. 생활 속 작은 변화.
통증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앉아있을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하거나 적절한 신발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발바닥과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잠깐씩 시간을 내어 스트레칭을 하면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70대의 한정희 씨는 매일 아침 10분씩 스트레칭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아팠지만 점차 스트레칭을 통해 허리와 무릎의 유연성이 증가하고 통증이 줄어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허리와 무릎 통증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통증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와 예방을 위해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 통증 예방과 건강한 습관 유지. 허리와 무릎 통증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통증을 완전히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통증이 시작되면 그로 인한 불편함과 고통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통증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8.1. 체중 관리와 균형 잡힌 식사. 체중은 허리와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관절에 부담을 주고 이로 인해 무릎과 허리의 통증이 악화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중 증가가 관절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65세의 이은하 씨는 오랜 시간 동안 체중 관리에 소홀했으며 그로 인해 무릎과 허리에 심한 통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체중 감량과 함께 운동을 권유했습니다. 이 씨는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면서 체중을 7kg 감량했고 그 결과 무릎과 허리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씨는 체중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줄어들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관절의 건강을 지키는 데도 중요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는 영양소로 이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항염증 효과가 있는 식품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과일과 채소를 자주 섭취하면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2.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칭. 운동은 허리와 무릎의 통증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이며 관절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통해 몸의 유연성을 유지하면 사고나 부상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70대의 김옥자 씨는 과거에 허리와 무릎 통증이 심해 일상적인 활동도 어려웠습니다. 병원에서는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을 유연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김 씨는 매일 아침 15분씩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몇 주 후, 김 씨는 허리와 무릎의 통증이 줄어들었고 예전처럼 쉽게 일어나고 걷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운동은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8.3. 바른 자세 유지와 환경 조성. 올바른 자세는 허리와 무릎 통증 예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앉거나 서 있을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오랫동안 앉거나 서 있으면 체중이 불균형하게 분배되어 허리와 무릎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55세의 박성민 씨는 장시간 사무실에서 앉아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그는 항상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뻣뻣한 증상을 겪었고 병원에서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곧게 펴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며 30분마다 잠깐씩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그 결과 몇 달 후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고 더 이상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자와 책상은 사람의 몸에 맞게 조절하고 발판을 사용해 발이 바닥에 닿도록 하면 허리와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환경 변화만으로도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8.4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여러 부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긴장하고 그로 인해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는 체내 염증을 증가시켜 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는 허리와 무릎 통증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75세의 김영순 할머니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몸에 불편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명상과 호흡 운동을 실천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명상과 호흡 운동을 시작한 이후 할머니는 몸의 긴장이 풀리고 허리와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정신적인 건강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게 된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휴식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는 것은 근육 회복과 체력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수면을 통해 신체는 자가 치유를 하고 근육과 관절의 피로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중 몇 시간이라도 휴식을 취하며 몸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예방을 위한 실천을 통해 허리와 무릎 통증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9. 통증 예방을 위한 건강한 습관. 통증을 예방하는 것은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통증을 경험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천하면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작은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통증을 예방하는 건강한 습관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9.1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 운동은 허리와 무릎 통증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감소하므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무릎과 허리를 지탱하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74세의 김철수 씨는 오랫동안 무릎과 허리 통증을 겪어왔습니다. 병원에서 다양한 치료를 받았지만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일주일에 3번씩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김 씨는 무릎과 허리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느꼈습니다. 운동을 할 때에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9.2 바른 자세 유지와 생활 습관 개선. 허리와 무릎 통증은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앉거나 서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앉을 때는 의자에 깊게 앉고
등받이에 등을 대어 허리를 곧게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무릎은 직각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65세의 박소영 씨는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않았지만 몇 년 후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잘못된 자세가 원인일 수 있다고 조언을 받았고 박 씨는 앉는 자세를 교정하고 30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몇 주 후 허리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고 일상적인 활동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또한 서 있을 때에는 체중이 양쪽 다리에 고르게 분배되도록 하여 한쪽 다리에만 부담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을 피하고 자주 자세를 바꾸는 것도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9.3 적절한 체중 유지와 균형 잡힌 식사. 체중은 허리와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체중이 많으면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며 이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 관리가 잘 되면 무릎과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고 통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68세의 이기찬 씨는 체중이 많이 늘어 무릎과 허리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는 체중 감량을 권장했고 이 씨는 식단을 조절하고 매일 30분씩 가벼운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체중을 5kg 감량했고 무릎과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씨는 체중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체중 관리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지방 음식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뼈와 관절에 좋은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4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는 몸의 근육을 긴장시키고 그로 인해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으며 일상에서 휴식을 충분히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73세의 김영숙 할머니는 오랜 시간 동안 스트레스가 심해 허리 통증이 지속되었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매일 10분씩 명상을 시작했고 그 결과 통증이 감소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스트레스가 통증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을 깨닫고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니 몸도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휴식은 신체가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일과 중간에 잠깐씩 휴식을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몸이 피로할 때 충분히 쉬어야만 근육과 관절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허리와 무릎 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운동과 스트레칭 방법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과 이를 통해 통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은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이지만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통증을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와 예방을 통해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앞서 다룬 발바닥 아치 마사지, 종아리 근육 풀어주기, 고관절 근막 마사지와 같은 간단한 방법들을 일상에 녹여내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줄이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바른 자세 유지,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체중 관리, 스트레스 해소와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은 통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통증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통증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조금씩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통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몸을 아끼고 돌보는 습관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방법들을 실천해 옮겨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